필리핀, 캄보디아. 네 건 모두 강혜선 슈퍼과 동일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노렸네. 너 납치된 거야. 동남아에서 벌어진 연쇄 납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범죄도시 2입니다. 영화 속에서 볼 법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캄보디아라고 하는데요.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지난 7월 중순에요. 자, 현지 박람회를 보겠습니다 하고 가족을 떠났던 대학생 결국 8월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학생은요, 7월 17일에 가족에게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면서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뒤에 이 학생의 전화번호로 가족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조선족 말투였다고 하는데요. 네. 입학범. 이 학생이 사고를 쳤으니 5천만 원을 보내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가족은 즉시 놀라서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를 했죠. 당국은 가족에게 돈 보내지 말라. 그리고 이 학생의 위치와 사진을 전달하라. 이렇게 안내했지만 가족들이 결국 이 학생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협박범의 전화가 유일한 예. 그 연결 수단이었는데 나흘 만에 연락이 끊겼거든요. 네. 그런데 2주 뒤에 바로 이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 학생은요, 캄보디아 캄보주의 보코산이라는 곳에서 그 단지에 있는데 인근에 감금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 이 대학생의 사인이요,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는 겁니다. 고문이요. 아유, 사실 아들이 이렇게 먼 타국에서 고문을 견디다가 숨졌다는 통보를 받게 된 건데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조차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그냥 갑자기 떠나도 부모님들이 평생 마음에 짐을 안고 살 텐데 사망 진단서를 보고 나서 부모님의 가슴이 정말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이 사망한 대학생의 아버지가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사망 진단서에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아들이 고통스러웠을지 너무너무 괴롭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 타국에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아들이 냉동고에 있을 것을 생각을 하니 너무 괴롭고 이건 마치 사람을 2번 죽이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신이 2달 넘도록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예,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사망을 했을 경우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고 네. 또 현지에도 경찰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시신을 확인하고 송환을 하려고 했지만 캄보디아의 정부 협조 문제로 인해서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계속 가서 지금 2달째 이런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부검이라던가 현지 화장 일정 등을 고려해서 일단 이달 중에는 국내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서성민 변호사, 이 대학생 피해자가 발견된 곳이 캄보디아 내에서도 또 범죄 단지로 불리는 곳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캄보디아 내의 한국인 납치 또 감금이 현황을 보면은요. 자, 2021년에 2건이었던 게 최근에 이제 330건까지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네, 결국 이 지역에서 취업이나 혹은 고수익을 약정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현혹을 시키고 납치를 한 후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 사례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또 최근에 20대 남성 A씨는 은행 통장을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그런 말에 속아서 캄보디아에 입국을 했고 여기서 이제 감금을 당하고 마약 강제 투약을 당하는 등 이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을 했습니다. 또 사실 피해를 입을 뻔했다가 탈출했던 그런 사례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 청년 A씨가 당시 지인의 소개를 받고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제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상당히 이제 호의적으로 관계인들이 대해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준비한 서류를 넘겨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색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겠다면서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휴대전화 그리고 짐을 빼앗기고 그때부터 이제 감금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권총, 전기
충격기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했고 폭행을 하면서 금융 계좌 그리고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곳에 잡혀 있다가 새벽에 경비가 잠시 틈을 비운 그런 사이에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려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교부에서는 뭐 캄보디아 일정 지역 등에 대해서 여행 자제 등의 경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건수를 보면은요. 자, 2023년에 21건이었던 게 2025년 8월에는 330건. 그러니까 15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동남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였던 캄보디아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취재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이런 데에 우리나라하고 공조사가 잘 되다 보니 그 범죄자들이 좀 그 느슨한 범죄 단속이 느슨한 곳으로 정한 곳이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에서는 아무래도 그 치안력이 떨어지다 보고 또 그리고 이제 부패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서 범죄하기가 좀 용이하다고 싶으니까 그쪽으로 장소를 전부 바꾼 거죠. 서 변호사님,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현지 경찰의 구조가 되어도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경찰의 부패 문제로 인해서 이후에 다시 한번 다른 조직에 되팔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난 5월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15명이 체포가 됐고 국내 송환도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다른 범죄 조직에 넘겨졌습니다. 이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경찰이 돈을 받고 우리를 사실상 팔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캄보디아에서 50개 넘게 되는 그런 범죄 단지가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 부패된 경찰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피해는 더더욱 이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서 변호사님, 그러면 어쨌든 해외에서 범죄 피해가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곳이 대사관 또 그리고 현지 경찰일 것 같은데 그럼 정부 차원으로 앞으로 좀 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태국이나 필리핀처럼 코리안 데스크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곳이긴 합니다. 네. 이제 코리안 데스크라는 것은 현지 경찰청 등 이 법 집행 기관에 우리나라 경찰이 파견이 돼서 실제로 한국인과 관련된 그런 사건을 전담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뭐 주재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긴밀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뭐 태국 그리고 필리핀에는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캄보디아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이제 코리안 데스크를 직접 설치를 해서 이런 피해를 조금 막는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 자제 경보 그리고 특별 여행 주의보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물론 개개인 역시 주의해야 할 텐데 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외국에 가서 외국에서 돈을 많이 준다 아니면 뭐 외국에서 수익이 높다는 건 다 거짓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고수득을 보장한다는 거는 그거는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범죄 조직이 가담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범죄 수익금은 또 처벌받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고수득 보장 이거는 절대로 믿고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자, 해외를 갈 때는 더 각별하게 유의하셔야겠습니다.